정적분의 활용의 제일 마지막 주제의 이름은 속도와 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어야지. 왜냐면 우리 미분 맨 마지막에 속도가 속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거리가 아니라 위치였거든요. 네, 그 위치가 아니라 거리라는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위치도 이야기할 거고 거리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미분 제일 끄트머리에 했던 거를 다시 떠올려 보면 위치라고 하는 걸 미분하면 물론 시각에 대해서 속도가 되었고 속도를 또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적분을 그러니까 미분의 방향을 반대로 다시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될 거야 정도는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죠. 위치 함수 나왔고 그걸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됐으니까 속도 함수를 적분하면 위치 함수가 될 건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적분이 정적분일까 부정적분일까 그것이 이제 약간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다 그 얘기죠. 근데 어차피 위치 함수라고 되어 있는 걸 미분한 거고 정확히 말해서 미분의 역연사는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속도를 적분해서 위치 함수를 찾을 거야 할 때 이 정적분은 부정적분입니다. 이렇게 미분을 거꾸로 한 건 부정적분이니까 원래 부정적분의 정의가 미분의 역연산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속도 함수라는 것이 나와 있고 요 녀석을 부정적분해서 위치 함수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위치 함수를 찾아가지고 우리한테 시각 t에서의 정확한 위치를 찾으세요 이런 문제도 나오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여기서는 뭐가 더 많이 나올 거냐면 t1에서부터 t2까지의 속도를 정적분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거고요. 그럼 얘는 누가 될 거냐면 xt2에서 xt1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럼 요거는 t2일 때 정확한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요거는 t1일 때 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t2일 때의 위치에서 t1일 때의 위치를 뺀다는 걸 책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치의 변화량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부정적분하면 위치 함수가 되는 것이 맞는데 요 속도 함수를 정적분하시면 위치의 변화량이 될 거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실제로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건 요 녀석을 훨씬 더 많이 물어봐요. 왜냐하면 위치 함수를 찾으세요. 이건 찾아서 어쩔 건데 위치를 찾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치를 찾으려면 보통 요 녀석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제가 T1이라고 쓰긴 썼는데 요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쓸 수 있거든요. 최초의 위치가 있고 이걸 그냥 제가 x0라고 썼어요. 최초의 위치. 최초의 위치가 있고 여기에 0에서부터 t까지 t라는 변수를 쓰긴 좀 그렇고 0에서부터 뭐 t1까지 vt dt 이렇게 하시면 얘가 누가 되는 거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최초 위치에다가 위치 변화량을 더해서 최종적인 위치를 찾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위에 식에서 xt1이라는 걸 좌변으로 그냥 넘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요 두 시각 차이에 따라서 위치 변화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찾는 건데 요 녀석을 좌변으로 넘겨서 이걸 최초의 위치라고 생각해 보면 최초 위치에다가 위치 변화량을 더해서 최종 위치를 찾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최종적인 위치를 물어보는 경우에도 우리는 정적분을 이용해서 최초 위치에 위치 변화량을 찾은 다음에 최종적인 위치를 찾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위치 함수 자체를 찾는 일은 거의 없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부정적분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기에 조금 더 정확하게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써두면 얘를 정적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속도를 정적분하면 위치 변화량이 된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자리가 없네. 하나 더 위치 변화량이라는 건 최초에 딱 요 시각에서의 위치랑 최종적인 시각에서의 위치만 보는 거지 이 사이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이에서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위치 변화량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지. 내가 여기서 수업을 시작해서 수업 내내 칠판 앞을 왔다 갔다 하고 나서 수업이 끝날 때 여기 서 있었으면 수업 시작할 때와 수업 끝날 때의 내 위치 변화량은 0인 겁니다. 최초의 위치와 최종 위치가 같은 거니까. 근데 실제로 내가 가만히 계속 서 있었냐? 그건 아니고 움직이긴 했거든요. 앞뒤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위치 변화량이랑 비교해야 될 개념이 뭐냐면 바로 움직인 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목이 속도와 거리였는데 이 거리 앞에는 이제 보통 움직인이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가요. 움직인 거리를 찾는 건데 이건 위치 변화량과 다르게 위치 변화량은 내가 앞으로 갈 때는 위치 변화량이 증가한 거고 즉 플러스인 거고 내가 뒤로 가면 위치 변화량이 음수인 거잖아요. 그래서 양수인 거랑 음수인 걸 더해서 내 위치 변화량 자체는 0이 될 수 있는 건데 움직인 거리는 내가 앞으로 가는 것도 움직인 거고 뒤로 간 것도 움직인 거니까 정적분 입장에선 X축 위에 있었으면 양수고 밑에 있었으면 음수였잖아. 정적분 자체는 양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음의 값을 가질 수도 있고 그걸 다 더해서 최종적으로 위치 변화량을 찾겠다라는 건데 움직인 거리는 뭐냐면 앞으로 움직인 것도 카운팅을 하는 거고 양수로 뒤로 움직인 것도 카운팅을 하는 거니까 마치 뭘 구하는 거와 같으냐면 넓이를 구하는 거와 같더라라는 거예요. X축 윗부분도 양수로 취급할 거고 X축 밑에 부분도 어쨌든 움직인 거니까 양수로 취급할 거다 그런 이야기거든. 생각해보면 이런 건데 T축이라고 치고 요거 속도함수 그래프라고 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위치의 변화량을 찾으세요. 그러면 요 부분의 넓이를 S1, S2라고 했을 때 여기 뭐 0, 알파, 베타 위치 변화량이라는 것 자체는 최초의 위치에서부터 최종적인 위치까지 그냥 통으로 정적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분을 해보면 0에서부터 알파까지는 S1으로 나올 거고 알파에서 베타까지는 마이너스 S2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나올 거라서 요 위의 넓이에서 요 밑에 넓이를 뺀 거 이게 내 위치의 변화량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근데 어쨌든 얘도 전진한 거지만 움직인 거고 후진한 거지만 움직인 거여서 요거는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내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0에서부터 알파까지 A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S1이랑 S2랑 이거 두 개를 더해야 실제로 움직인 거리가 될 거란 이야기고 전진한 것도 후진한 것도 다 카운팅을 할 거니까 그래서 결국 얘는 뭐가 되냐면 0에서부터 베타까지 절대값 VT dt 하는 거와 똑같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후진하는 것도 움직인 걸로 취급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미분 끄트머리에 그때 뭐 얘기했었냐면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속력된다 그랬는데 이 속력을 가지고 적분을 하는 거지. 그러면 움직인 거리가 된다는 거고요. 얘를 가지고 바로 이렇게 내려오면 사실상 뭐 하는 거냐면 넓이 구하는 거와 같은 거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대값 씌워서 적분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위치인지 혹은 거리인지를 좀 구분하시면 좋겠고요. 대부분 저 표현으로 그냥 나오거든요. 위치라는 말이랑 거리라는 말로. 그래서 저 둘 중에 무엇인지 어떤 시각에서인지만 잘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다행인 건 미분 마지막에는 무슨 뭐 속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길이의 변화율, 넓이 변화율, 부피 변화율 이런 것도 나왔는데 여기서 딱히 그런 건 없습니다. 다 그냥 뭐 위치 변화량 아니면 최종 위치 뭐 아니면 뭐 실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얼마니 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저 정도 선에서 대부분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제 몇 개 풀어보고 나서 뒤에 역함수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도록 할게요. 여기죠? 유형 8번이고요. 보시면 원점을 출발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최초 위치가 0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얘도 우리 미분할 때처럼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점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자면 P 시각 T에서의 속도가 나와 있어요. 속도함수 나와 있다는 이야기네요. 운동 방향을 두 번째로 바꿀 때 P의 위치입니다.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미분할 때
위치 함수 입장에서 보면 극점이었거든요. 전진에서 후진 또는 후진에서 전진으로 바뀌는 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건데 이번에 속도 함수 그래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생각해 보면 인수분해 되긴 되잖아요. 그죠? VT라는 게 T-2, T-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VT 곡선을 그려보면 T축에 어차피 시각이니까 이제 0으로 자를 거고 2에서 5 대충 뭐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지겠죠. 요 녀석이 VT 곡선이 될 텐데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그래서 어느 순간이냐면 요 순간인 거지. 그리고 요 순간인 거죠. 얘는 속도 함수 그래프니까. 그죠? 속도의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저 상태에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건 두 번째로 바뀔 때니까 요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 순간일 때 P의 위치라는 건 그냥 위치를 물어본 것 같지만 원점을 출발한다고 그랬으니까 최초 위치가 0이고요. 0에서부터 요때까지 위치 변화량을 더하시면 최종적인 위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위치를 찾는 건 뭐였다고요? 그냥 정적분 하는 거였다고요. 여기에 t가 2고 여기 t가 5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그냥 0에서부터 5까지 t제곱 마이너스 7t 더하기 10 dt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얘도 잔머리를 약간 굴려보자면 2에서부터 5까지고요. 요거랑 넓이 똑같은 거, 요 간격이 지금 3이야, 그죠? 요 넓이가 3이야? 요 길이가 3이야? 그러면 여기 2분의 3만큼 가서 이렇게 선 싹 그어보면 얘하고 넓이는 똑같아요. 그죠? 퉁쳐서 없어질 거라고. 그럼 결국 이거는 누구랑 똑같냐면 0에서부터 2분의 1까지 적분한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로 계산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도 요거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이렇게 6분의 그거 이용해서 좀 풀어보셔도 되긴 될 거고요. 아무튼 원래는 요 녀석입니다. 그죠? 0에서부터 5까지 위치 변화량을 찾아보시면 어차피 원점 출발이라 최초 위치 0, 위치 변화량 더하시면 최종적인 위치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 바로 대표 문제 다음 거 가도 되겠다. 유형 9번 가서요. 밑에 보시면 또 이번에도 원점 출발하는 녀석이고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P가 있는데 속도 함수가 이번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전 P가 출발하고 나서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래요.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올 때라는 건 우리 어떻게 찾을 수 있죠? 원점으로 되돌아왔대요. 이 말의 의미는 뭐다? 원점에서 출발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거니까 위치 변화량이 0일 때 이때 t를 찾으라는 이야기고요. 그거 가지고 움직인 거리 한번 구해봐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속도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인수분해 되잖아요. 얘도 0하고 2에서 t축에 여기 0, 여기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텐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다는 건 위치 변화량이 0이다 그랬잖아요. 정적분에서 0이 되도록 하는 t가 어디인지 찾으세요 그 얘기거든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야. 그럼 요 부분이랑 넓이가 똑같아지려면 요 점의 t 좌표 얼마일 거냐면 3일 거예요. 2대 1 그러면 같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요 부분의 넓이랑 요 부분의 넓이가 똑같으니까 원점 출발해서 위치 변화량이 0이 되는 순간은 바로 요 순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대로 하자면 어떤 상황인 거냐면 수직선 위에서 여기가 원점인데 뒤로 후진했다가 다시 전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지. 후진하다가 2초일 때까지 여기 가고요. 그리고 3초일 때 다시 원점에 돌아온 겁니다. 그죠? 2초일 때 속도가 바뀐 거야. 운동 방향이 바뀐 거야. 그러니까 2초까지 후진했다가 2초에서 운동 방향 바뀌고 3초일 때 다시 원점에 돌아온 거라고요. 그죠?
그때 움직인 거리 구하래. 그럼 뭐 하란 이야기예요? 이거 구해서 2배 하란 이야기지. 그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건 후진했던 만큼 다시 전진한 건데, 그럼 움직인 거리는 후진한 거리를 2배 하시면 그냥 움직인 거리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0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 구해봐. 그 얘기인데, 정적분해서 0이 됐다는 건 얘랑 넓이가 같다는 이야기니까 요거 하나만 구해서 2배 하시면 될 거고, 요 부분의 넓이는 역시나 6분의 절대값 A, 최고차항에서 1이에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가지고 구한 다음에 2배 하시면 답이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요게 2대1인 게, 혹시 2대1이란 사실을 모르고 이걸 문제를 풀자면 이렇게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여기를 K라고 두면 0에서부터 K까지 T제곱 마이너스 2T dt, 얘가 0이다 이렇게 놓고 K를 찾으시면 되거든요. 0에서부터 K까지의 위치 변화량이 0이야. 즉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어. 그때 K를 찾는 건데, 요거 찾아보시면 0하고 0하고 3 이렇게 나옵니다. 0이 중근으로 2개 나오는데 어차피 0보다 큰 거 찾는 거라서 0은 2개 버릴 거고 3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로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 그래서 뒤에 보시면 나와 있는 표현들만 좀 보면 이런 건데, 실제로 움직인 거리 이렇게 되어 있죠. 5초 동안 실제로 움직인 거리이니까 이게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고 있었으면 위치 변화량이나 움직인 거리는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방향이 바뀌었으면 그때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제동 걸고 나서 정지할 때까지 달린 거리예요. 이것도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운동 방향이 바뀐 건 아닐 거기 때문에 그냥 위치 변화량만 찾으셔도 그게 바로 움직인 거리가 되기는 할 겁니다. 10분 동안 달린 거리 찾아보래요. 달린 거리를 찾으라고 한 거니까 당연히 움직인 거리예요. 위치 변화량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해결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가서 보면 속도함수 그래프 나온 거 가지고 뭐 또 물어보는 건데, 역시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위치 변화량이라는 건 정적분하는 거고요. 움직인 거리라는 건 넓이 구하는 거예요. 그것만 잘 알고 계시면 문제 완전히 손쉽게 해결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표 문제 같은 거 보시면 원점 출발한데요. 최초 위치가 0이야 확인하시고, VT 곡선 나와 있는데 0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래요. 움직인 거리 구하라는 걸 보니 최초 위치가 0인 건 의미가 없죠. 우리가 3초일 때 위치를 구하세요. 그러면 최초 위치에서 위치가 얼만큼 변했길래 3초일 때 위치가 얼마야 이렇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최초 위치가 중요하지만, 0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세요. 그러면 최초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초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어디서 출발하는 게 뭔 상관이야. 내가 0에서 3까지 움직인 게 중요한 거지. 그죠? 그래서 움직인 거리를 구할 때는 최초 위치는 당연히 안 중요한데, 얘는 물어보는 게 0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그래서 최초 위치가 원점이라는 건 별로 의미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0에서 3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세요니까 0에서 3까지 넓이 구하세요 이런 이야기가 될 거고요. 이건 뭐 다 선분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그냥 다각형의 넓이, 뭐 위에 삼각형, 사각형, 삼각형, 삼각형 넓이 구해가지고 다 더하시면 해결이 되겠죠. 그죠? 만약에 3초일 때의 위치를 구하세요 그랬으면 얘는 더하는 거고 얘도 더하는 거고 얘도 더하는 거고 얘는 빼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최초 위치 0이었으니까 그렇게 정적분한 값 자체가 위치가 될 거다 라는 말이에요. 옆에 있는 거 하나만 딱 더 하고 그럼 가볼까요? 여기 22번 82번 원점 출발해서 8초 동안 움직이는 점 속도함수 그래프를 나타낸 건데, 출발하기를 원점에서 출발했대요. 기억번 보시면 출발하고 나서 4초 후에 위치 물어봤어요. 그러면 0에서부터 4까지의 위치 변화량 찾아보란 이야기겠죠. 원점 출발했는데 0에서 4초 후에 다시 원점에 돌아왔냐는 건 위치 변화량이 0이냐고 물어보는 거고, 위치 변화량 물어봤으니까 정적분 생각하는 거라고요. 정적분의 값이 0에서 4까지 정적분한 게 0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살펴보면 0에서부터 4까지 정적분 해보면 0이 되겠죠. 위에 삼각형이랑 밑에 삼각형이랑 넓이는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고요. 운동 방향 몇 번 바꿨냐 그랬거든. 그려져 있는 그래프 속도함수 그래프예요. 속도함수 그래프니까 요 녀석 부호가 언제 바뀌었냐는 이야기여서 요때 한번 바뀌었고요. 이때는 안 바뀌었습니다. 전진하다가
후진했고요. 잠깐 멈추긴 했는데 다시 후진했고요. 그리고 전진한 거니까 2초일 때랑 6초일 때 운동 방향 두 번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는 이야기고요. 디귿번 1초랑 7초의 위치가 같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얘는 뭐 하는 거냐면 1초에서부터 7초까지 위치 변화량이 0이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죠? 이거는 식으로 써보면 위치를 물어보는 거니까 x7에서 x7이랑 x1이랑 둘이 같냐고 물어보는 거지 7초일 때의 위치랑 1초일 때의 위치가 같으냐고 물어보는 건데 좌변으로 넘겨보면 x7에서 x1을 빼는 거고 이건 어떻게 할 거라고 1에서부터 7까지 VT, DT 이렇게 할 거라고요. 1에서 7까지 정적분 할 거라고요. 그냥 위치 변화량이니까. 이게 0이냐고 물어보는 건데 1에서부터 7까지 정적분 해보면 0이 안 되죠. 왜냐면 요 반토막짜리 삼각형 두 개밖에 없고 얘는 반토막짜리가 4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좀 후퇴를 했겠지. 그죠? 그래서 디귿번도 꽝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속도하고 위치, 움직인 거리는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분보다 좀 쉬우니까요. 할만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유형업에 보시면 884번은 어제 했던 얘기거든요. 아이고, 칠판 보시면 3차네요.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있는데 최소가 됐으면 좋겠대요. 어쩌면 된다고? 변곡점 지나가면 된다고. 그죠? A가 얼마면 된다고요? 1이면 된다고요. 영하고 2에서 만났고 중간에 A가 껴있다고 그랬으니까 숫자 3개가 등차 수열이면 되더라. 그죠? 만약에 A가 2보다 크다 그랬으면 4면 되고요. A가 0보다 작다 그랬으면 마이너스 2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 같은 경우엔 그냥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요게 지금 뒤에 없이 그냥 요거 딸랑 하나씩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직사각형 넓이에서 뭐 몇 분의 몇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기억나시면 그거 가지고 빨리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어차피 이거 양수라고 했으니까 곡선 2개 그림 그리고 x는 1이라고 잘라가지고 도형 살펴보시면 그냥 정적분해서 찾으셔도 돼요. 그렇게 오래 걸릴 얘기는 아니니까요. 한번 해보시고요. 요 얘기를 하려고요. 역함수. 역함수랑 넓이 얘기 나오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원래 함수랑 역함수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이야기를 하려면 이거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원래 함수랑 역함수가 만난다고 치면 어떻게 하지? y는 fx랑 y는 f 역함수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둘러싸인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교점을 찾으셔야 되는데 f랑 f 역함수의 교점은 경우에 따라서는 y는 x 위에만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데서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다른 데서 만나는 거면 우리가 거의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만나게 될 건 대부분 y는 x 위에서 밖에 안 만날 거거든요. fx랑 f 역함수 x가 어디서 만나느냐에 대한 거는 1학년 때 했을래나 모르겠다만 지금 이참에 기억을 좀 해두자면 이런 거지. fx랑 y는 x랑 만나는 교점이 있다고 치면 이거는 역함수도 당연히 지나갑니다. 애초에 fx랑 역함수는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 만나는 점이면 얘도 당연히 지나가요. 그러니까 요 녀석의 교점은 요 녀석의 교점이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얘와 요 녀석 f 역함수예요. 역함수 x의 교점이 항상 y는 x 위에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도 만날 수 있다고요. 뭐 예를 들어서 fx가 1,3도 지나고 3,1도 지나는 이렇게 생긴 곡선이었다고 치면
역함수 x는 얘 때문에 3,1을 지나가야 되고 얘 때문에 1,3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엉뚱한 곳에서도 만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저 둘의 교점이 항상 y는 x 위에만 있는 건 아닌데 단서를 하나 달아서 fx가 만약에 증가함수라면 이런 단서가 달려 있으면 fx랑 역함수 x의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있습니다. 요건 참이에요. 그래서 교점을 찾으실 때 우리 보통 얘랑 얘 가지고 방정식을 푸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3차 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3차, 4차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얘랑 얘를 구해가지고 방정식을 푸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가지고 얘와 얘의 교점으로 이제 요 녀석의 교점을 유추를 하는데 증가함수라는 단서가 있으면 당연히 마음 놓고 쓰셔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긴 발레들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서로 거꾸로 된 지점에서 만나려면 얘하고 얘는 지금 보시면 x가 증가인데 y가 감소했죠. 이런 식으로 점을 지나가야 서로 엉뚱한 곳에서 만날 텐데 만약에 증가함수면 이런 식으로 교점이 생길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fx가 증가함수인 것만 잘 확인하시면 증가함수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요 녀석 둘로 둘러싸여진 도형의 넓이 구하세요 할 건데 나는 얘랑 요 녀석의 교점을 찾을 거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이런 거죠. x축이랑 y축 대충 이렇게 있다고 치고 fx가 이런 모양새로 증가하고 있을 때 얘랑 역함수로 둘러싸여진 도형 넓이 구하세요. 아이고. 라고 하면 우린 어쩔 거다. fx랑 y는 x로 둘러싸여진 도형의 넓이를 구할 거다. 그래서 2배 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대칭이니까. 그죠? 그래서 fx랑 f 역함수로 둘러싸여진 도형의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이런 연유들 때문에 아마 대부분 증가함수인 걸로 나올 거고 증가함수인 걸로 나왔으면 우리는 fx랑 y는 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2배 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역함수 넓이 나오는 거 하나고요. 또 하나는 누구냐면 이건 좀 이제 식을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랑 인테그랄 f 알파에서 f 베타까지 f 역함수 x dx 얘는 베타 f 베타 빼기 알파 f 알파와 같다.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얘는 모양을 좀 기억하셔야 하는데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x축이고 y축이고 대충 이런 식으로 fx가 대략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치고요. 그럼 이제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니까 f의 역함수는 대략 이런 모양새로 생긴 녀석이 될 텐데 알파가 여기 뭐 베타가 여기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요 녀석은 제가 노란 걸로 표시해 보면 요만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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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생긴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저 앞에 있는 정적분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씨 뭐야? 예? 에이씨. 뒤에 있는 거. 요 녀석은 또 뭘 나타낼 수 있냐면 f 역함수가 요 녀석인데 f 알파랑 f 베타까지 f 역함수 x거든요. 그럼 이 f 알파랑 f 베타가 어디 있는가 보면 알파를 f에다 집어넣어서 나오는 여기 있죠. 얘가 지금 f 알파고요. 베타 넣어서 나오는 어디냐 여기냐 여기가 지금 f 베타거든요. 근데 이걸 다시 x축으로 가지고 가야 x축으로 하필이면 여기냐 가지고 가야 여기가 f 알파고요. x축으로 가지고 가야 여기가 f 베타인데 그럼 f 역함수 x에다가 f 알파에서 f 베타까지야 라고 하면 지금 여기선 어디에 그 그림이 존재하냐면 요
만큼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요 녀석이 이제 요 부분에 해당하는 그림일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얘하고 두 부분의 넓이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건 F 알파도 여기 있는 거 뜯어온 거고 F 베타도 여기 있는 거 뜯어온 거고 F 역함수 X라는 곡선도 사실은 여기 있는 거 뜯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부분이랑 똑같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이고. 이렇게 생긴 부분은 이렇게 생긴 파란색 부분은 얘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넓이가 똑같다고. 요 부분 그대로 그냥 yx에 대칭해 시켜서 여기다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얘 더하기 얘라는 건 노란색 더하기 파란색이었는데 노란색 더하기 파란색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 노란색 더하기 파란색을 그래서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베타 곱하기 f 베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라는 이야기예요. 베타 f 베타. 직사각형 넓이에서 알파 f 알파. 이 부분의 넓이를 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타 f 베타에서 알파 f 알파. 요걸 빼셔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생긴 기역자 모양의 요 도형의 넓이를 구할 거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로 얘가 당연히 머릿속에 있어야 하는데 저 식은 어떻게 외우고 계시면 되냐면 피적분함수가 하나는 f고 하나는 f 역함수야. 그런데 적분 구간을 봤더니 알파에서부터 베타야. 그런데 얘는 하필이면 f 알파에서 f 베타야. 그렇다면 베타 f 베타에서 알파 f 알파를 빼서 정적분의 값을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식은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는 식이기 때문에 요 모양새에다가 요 그림까지 같이 머릿속에 있으시면 좋겠고요. 물론 간혹 또 이제 너무 딱딱하게 식으로 그냥 터석터석 외우는 친구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요 부분이 약간 일부러 안 맞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를 조금 더 당겨서 요만큼의 넓이를 찾게 하는 거지. 요런 식으로. 그럼 그냥 전체 직사각형에서 조그마한 직사각형 빼고 요만큼 더 정적분해서 빼고 이런 식으로 약간 머리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예요. 알파에서부터 베타고 알파가 여기 있고 F 알파가 베타 넣은 F 베타가 여기 있으면 딱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으니까 요 모양새의 공식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왼쪽 편에 있는 녀석이 886번 대표 문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요 녀석이 887번 이야기하는 거겠죠. 보시면 F의 역함수를 G라고 했을 때 F랑 G랑 역함수 나와 있고 함수값 비교해 보시면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 두 가지 경우가 역함수랑 정적분 넓이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좀 해두도록 하십시오. 일단 요 정도까지 해서 설명할 건 다 한 것 같고요.